1편에서는 고등부 선행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편부터는 그러면은 고등부 선행 그리고 중등부 내신 이 두 마리 토끼를 둘 다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의 학원에서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는 1학기 내신 준비하고요. 그리고 방학 때는 다음 학기 내신을 선행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수학학원이나 일반적인 종합반 같은 공방이나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당장이라도 내신이 떨어지면 아이와의 연관성이 끊어지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각 학년별로 뭘 배우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의 모든 수학의 단원들을 전부 모아놨는데요. 자, 거시적으로 보면은 중학교 1, 2, 3학년 때 1학기 때는 주로 대수 파트, 엘지브로 파트입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 기하 파트입니다. 그리고 확률 통계가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 중학교 1, 2, 3학년에 해당되는 부분이 고1, 그러니까 수상이라고 합니다. 수상의 당식, 방정식, 부등식, 그리고 함수. 자, 요렇게가 1학기 때 중1, 2, 3이 연관이 되어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리고 2학기 때 파트가 바로 동해 방정식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기하로 넘어가는 요 파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년별로 배우다 보니까 다시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은 게 학원에 맡겨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가기 마련입니다. 거의 모든 어머님이 선행에 대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이를 따로 시키지 않은 이상은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2학년 때 이렇게, 3학년 때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다른 계통으로 한번 구성을 해 보겠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의 수학의 단원을 계통으로만 구성을 하더라도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학년 때 자연수, 유리수, 문자의식, 1차화식, 1차 방정식, 함수 그래프 하고 2학년 때도 이렇게 배우는데 고등학교 과정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항식, 다항식,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정식, 1차 방정식, 요게 순서대로 이렇게 합니다. 부등식까지 가고, 그 다음에 함수 파트, 이렇게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상, 수하 때는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원래 이 부분이 앞상하고 뒷상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야지만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체계를 잡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반면에 이런 식으로 가고 또 2학년 때 유리수 그리고 자연수 정수 1차 부등식 연립 부등식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3학년 때 2차 방정식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1차 방정식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연관성이 앞부분이 이해를 통해서 이제 뒷부분을 다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수학의 과정의 그런 체계가 학년별로 배우다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학의 체계를 잡는 게 중등부 학년별로 가는 게 힘듭니다. 반면에 만약에 말입니다. 수학을 중학교 1, 2, 3학년 중학교 1, 2, 3을 그냥 통으로 두고 수업을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수상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중등부 1, 2, 3학년 교재를 순서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아이가 수학의 체계를 잡는데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1년 안에 무조건 끝나게 됩니다. 수학이 조금 빠른 아이는 6개월 만에 사실 끝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다. 지금 1차 부등식을 배운다. 라고 했을 때 만약 1차 부등식을 하다가 아이가 개념이 부족하면 사실 1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야죠. 뒤돌아가야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을 더 쌓아야죠. 1차 방정식을 배우기 전에 만약에 조금 더 부족하다고 하면 인수분해까지 사실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자, 반면에 아이가 수학을 잘 따라오는 그런 아이다. 그러면은 1차 부등식에 여기 있는 단원들이 수상, 수하에 있는 단원들입니다. 고등부책을 같이 선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수학을 학년을 파괴하고 선생님이 비록 중학교 2학년이더라도 기초가 부족하면 중학교 1학년 그리고 잘하면은 수상하까지 같이 넘나들면서 수업을 하더라도 아이가 수학의 체계를 잡는데 오히려 지장은 커녕이고 오히려 더 체계를 잘 잡을 수밖에 없고 또 앞부분에 텀난 부분을 잘 메워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렇게 나가는 것, 즉 계통으로 나가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중등수학 전체 과정을 학년별이 아니라 계통적으로 접근했을 때의 이론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론점 첫 번째,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자, 중학교 수학을 학년별로 접근을 하면은 무조건 중1, 2, 3, 3년 내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것이 계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을 때는 제가 20년 동안 대치동에서 학원장을 한 경험으로 비추어 말씀드리건데 1년 이내에 무조건 끝나게 됩니다. 자,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이내라고 하는 게 아이들마다 좀 다르지만 아무리 늦어도 1년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론점은 아이가 수학의 개념을 잡는 데 있어서 계통적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잘 잡혔습니다. 자, 요것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론점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학의 체계를 아이가 가지는데 계통적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실제 예에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해봅시다. 아이가 1학기 때 뭘 배우는가 하면은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자, 어머님 연립방정식이라고 하는 기억나십니까? 연립방정식, 예를 들어서 3x 플러스 2y는 5 그리고 6x 플러스 6y는 7 이 두 가지에서 x하고 y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식이 두 개고 변수가 x하고 y 두 가지죠. 그런데 그 다음 과정이 뭔가 하면은 연립 방정식을 배우고 나서는 그 다음 단계가 이거하고는 전혀 생뚱맞는 1차 부등식입니다. 1차 부등식. 다시 말해서 3x 플러스 5는 2x 플러스 7보다 크거나 작다. 연립 방정식이랑 1차 부등식이랑 관련이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학년별로 접근을 할 때 앞상황을 복습을 하고 뒷상황을 이해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렇게 계통적으로 하면은 하나하나 아이가 벽돌을 쌓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의 개념이 약하다라고 하는 애들의 공통적인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게 수학을 하고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등 수학 따로 있고 초등 수학 따로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학 따로 있질 않습니다. 사실 이게 하면서 중등 수학을 하면서 저는 선생님들에게 계속 초등 수학도 같이 하라고 그게 개념을 잡아줄 때 이거 역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등 수학 복습으로 아이가 만약에 모르면 그렇게 자,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방식은 개별적으로 같이 수업도 하면서 개별적으로 클린식으로 수업을 한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가 만약에 개념이 부족하면은 초등부에 배운 그 가지고도 이용을 하면은 훨씬 더 개념 잡기에 수월합니다. 반면에 아이가 잘하면은요, 구태여 중등부에만 머물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부에서 배우는 수학 상하하고 요 과정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자, 이 장에서는 제가 죄송하게도 제안이자 홍보일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중등 수학을 동네에서 전체 과정 1년 이내 완성이라고 하면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는가 하면은 대치동 학원장 20년의 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아이와 연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내신을 위주로 학년별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이게 선행이 안 돼서 아이가 그 낭패를 굉장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믿는 어머님들하고는 아예 계통적으로 이렇게 수학을 중1, 2, 3 전체를 빨리 끝내버리고 고등 수학으로 빨리 진행을 했을 때 그 아이가 수행 정도가 정말 많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래도 아이가 낭패를 보지 않고 쫙쫙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많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건데 내신 중요합니다. 중학교 때. 만약에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라고 하면은 내신을 하면서 그리고 계통적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안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학기 때는 무조건 중학교 1, 2, 3에 1학기만 이렇게 계통적으로 접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2학기 때는 기아 파트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상황이 2학기라고 하면은 2학기만 중1, 2, 3을 전체를 계통으로 접근하고 선행하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십니까? 이게 계통적으로 접근할 때 문제점이 그 내신하고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계통적으로 들어갈 때 만약에 지금 상황이 1학기라고 하면은 1학기의 전체의 요 부분을 이제 계통적으로 선행 겸 복습으로 나가고 2학기에 이 계통 커리를 2학기 때 이제 선행 겸 복습으로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도 내신을 커버하면서 중등수학 전체를 충분히 1년 안에 마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건데 이게 아이가 중학교 내신 물론 중요하죠. 내신에만 급급해서 가다 보면 고등학교 때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장에는 순수히 홍보라서 이 장은 스킵을 하셔도 됩니다. 자, 저희의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비대면으로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개별 클리닉식 수업입니다. 자, 근데 클리닉식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명 한 명 수업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시간이 아무래 n분의 1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저희가 진도를 맞추고 그 클리닉 수업하는 아이들의 진도를 무조건 같이 합니다. 잘하나 못하나 조금 그 중에서 더 잘하나 더 못하나 진도가 빠르거나 늦지 않고 전부 다 수학 2번에는 1차 방정식 이것을 공통적으로 수업을 하면서 개별적으로 어떤 아이는 기초가 약하면 초등학교까지 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좀 개념이 강하면은 고등부까지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개별식 클리닉 수업을 진행하되 이게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이 커리는 중1, 2, 3 수학 전체가 사실 6달에 끝납니다. 근데 이게 내신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뭐 1년 이내에는 무조건 마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수업 방식 말씀을 드렸고요. 한반 정원은 그래도 6명 이내에서 개별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수업의 자세한 커리는 아래 사이트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 놓았습니다.